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지만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입장 표명에 그쳐 포항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을 방지하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못자리 기술이 경주에서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협약을 맺고 주민평가단을 구성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지진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지난주 답을 했습니다. 대다수 포항 시민들은 청와대가 국회로 공을 떠넘긴 무성의한 답변이라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21만여 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지난 17일 답을 내놨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뒤 예산도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이번 추경안 1,131억 원까지 통과되면 포항 지진과 관련해 총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정부 추경안에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 원을 담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 원. 이 밖에 지열발전소 복구 TF 구성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도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을 주도한 포항시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채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째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혹여나 걸었던 희망을 실망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7천억을 포항 지진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전부 공공재나 도로 이런 데 쓰였지 실제 주민 피해 보상에는 한 푼도 안 쓰였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권기 대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는 주체가 돼야 할 청와대가 객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냥 여야가 제정하면 따르겠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워받았고 그야말로 원론적인 답변밖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시민단체 역시 청와대가 시민을 우롱했고 포항시도 희망 고문을 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 시민 20만 명만 청원을 하면은 마치 청와대에서 특별법을 바로 만들어 준다는 듯이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촉발 지진임을 인정할 때만 해도 시민들은 정부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대책에서 이 정부에서도 별반 나아질 게 없겠다는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민선 7기 공약 실천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주민이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공약 이행 주민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9월 6대 분야 120개 공약을 확정했고 2019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나물릉 지역위원회는 오늘 오천읍에서 현장 민원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허대만 위원장은 지역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주민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앞으로도 읍면동을 순회하며 민원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민원 상담소 활동에는 이재도, 김상원, 이준영, 허남도 등 지역구 시도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경주시가 기존에 벽실을 뿌리고 흙을 덮는 과정을 생략한 무복토 못자리 기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병해충 방지와 노동력 절감은 물론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모내기를 할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 경주시 외동읍입니다. 물이 찬 논에는 모내기를 앞둔 어린 모가 자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모와 같지만 모판에 벽실을 파종할 때 흙을 덮지 않는 무복토 못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30년 동안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기존 방식과 달리 편리한 점이 많다며 크게 만족합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맞으면 발화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병이나 이런 거는 없고 모실패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고 노동력도 첫째 굉장히 절감이 되고. 무복토 못자리 기술은 경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지난해 시범 재배를 거쳤습니다. 시범 재배 결과 모판 흙과 인건비 등 생산비가 크게 줄었고 병해충 감소와
당일 파종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전체 벼농사 면적의 6%까지 이 기술을 보급하고 내년에는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상제에도 아주 안전한 모짜리가 하는 게 최고 장점입니다. 어떤 기상 나도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그래도 날씨가 요새 봄 날씨가 일기차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상당히 안전하게 모짜리가 가능합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직파 재배를 위해 일반 무복토 이외에도 종자에 철분을 코팅하는 무복토 시범 사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경북 동해안 해파랑길 걷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문화관광공사는 이번 주 토요일 울진 구간에서 행사를 하는 등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 걷기 행사를 열어 경북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해파랑길은 부산에서 강원도 통일 전망대까지 연결되는데 경북 동해안은 18개 코스에 295km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40살 엄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엄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자동차 정비사 46살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에서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파손된 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포항과 울진 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3,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항 미술인들의 다양한 감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37회를 맞는 포항미술협회 정기전과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담아낸 수령 가득한 아침 연못. 독창적인 한국 회화인 1월 오봉도는 두터운 질감의 유화로 재탄생합니다. 1800여 자의 기미독립선언서 원문을 옮겨 적은 작품에는 서예가의 집념이 드러나고 온나무 물감으로 색을 입힌 환개는 화려하면서도 중후한 멋을 냅니다. 포항미술협회의 37번째 정기전으로 소재도 기법도 재료도 다양한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예술가들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작가의 소명감과 창작의 열정을 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87년 창립한 포항미술협회에는 2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상업갤러리 하나 없는 포항화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기간 중에는 작품을 판매하고 작가가 관람객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입니다. 경주시립합창단의 가정의 달 특별 연주회 오픈 리허설이 경주예술의 전당 원아울에서 열리고 이종능 도예가의 빛은 동방에서전이 경주 보문단지 황룡원에서 포항의 풍류 한마당이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펼쳐지며 경북창작미술협회의 황남 두 번째 이야기가 경주 갤러리란 포항사진교육연구회의 설레고 설렘전이 포스텍 갤러리 모네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권준범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6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공사부장 B씨와 원청 하청업체 3곳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포항 창포동 공사 현장에서 낙하하는 구조물에 깔려 숨졌는데 건설업체와 공사 책임자들은 김 씨가 안전모도 없이 일하도록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울진군 죽변면 남동쪽 약 48km 바다에서 조업하던 경추 간포선적 29톤급 오징어 체납교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선원 5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으며 불은 오늘 오전 2시 30분쯤 꺼졌지만 어선은 침몰했습니다. 울진해경은 기관실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승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증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화백컨벤션센터는 지난 2015년 개관 당시 회의실 위주로 건축됐지만 앞으로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관광 기능도 추가해 증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시설과 판매, 관광시설이 만들어져 컨벤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이 바람의 세기가 약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에는 미세먼지 걱정되실 텐데요. 내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먼지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뜨거운 햇빛의 자외선 지수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낮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부터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평균 30%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은 32% 강화됩니다. 또 크롬 및 화합물 34%, 비소 및 화합물은 38% 강화되는 등 특정 대기유해 물질 13종의 배출 기준도 평균 33% 강화돼 해당 물질 배출 사업장은 시설 개보수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주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보를 공유해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성건동과 양동, 유금 등 5개 빗물 배수 펌프장과 급경사지 44곳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경주에 있는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중소기업과 만 39살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청년 고용기업의 2달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 기존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와 연계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10개월간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전국 15개 광역도시 개발공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국 368개 공사 공단 중에선 최상위 9개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홍보교실과 고객 모니터단,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통로를 다양하게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